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소수자 우대 정책. A, B, C 세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그 세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놓고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세 사람의 교육받은 수준이 다를 때, 그리고 지능에서도 차이가 있을 때 그들 세 사람이 자기 이익을 반영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 능력도 높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 A라면 그는 아주 세련되고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반대 조건의 사람이 C라면 C는 자신의 이익에 맞는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늘상 쓰는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을 할 때, 그리고 B가 A와 C 사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A의 주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이때 합의에 도달하게 지원하는 기술이 퍼실리테이션이라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인 퍼실리테이터 D가 이 문제 상황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퍼실리테이터도 분명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자라온 환경도 있을 것이니 그만의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분명 그의 행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봅니다. D는 100% 중립적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위에서 A와 C라는 사람이 협의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A는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C는 억울할 수 있죠.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A라는 사람과 협의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D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세 사람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애초에 조건에 의해 동일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수긍하고 동의하였다고 그것이 곧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D는 자신의 임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한다면 일견 타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이지만요. 그렇다면 C에게 있어 D의 역할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아주 합리적이고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 또는 합의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적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협의의 규칙이 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 협의의 규칙이 협의의 대상이 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죠.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의 철학처럼 합의의 하이어러키 구조일 뿐이죠.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중세 서구 기독교나 사회 진화론 등이 잘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이죠. 그런데 그런 정부 정책이 A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소위 엘리트들로만 채워진다면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 채용에 있어서 적극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